반갑습니다. 정전 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전 제13장 최초 법어의 탄생 역사와 최초 법어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석상 한정석 교무가 쓴 원불교 정전 회의를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원기 5년, 그러니까 1920년이죠. 변산에서 교리의 강령을 초안할 때 소태산 대종사께서 정산종사에게 내가 대각을 해서 기본적인 법의 강령을 구상했다. 사람이 수신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가정을 다스려야 되고 강자 약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지도인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상을 정산종사에게 말씀했다라는 그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을 보면 이 최초 법어에 대한 내용을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에게 설명을 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원불교 교사의 최초의 법어라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최초 법어에 대한 과정과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 대각을 이루시고 여러 경전, 여기서 여러 경전이면 시어보면 15권이에요.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여러 경전을 두루 열람하신 후 다시 시국에 대한 감상과 그에 따른 새 세상 건설의 대책,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새 세상 건설의 대책을 최초 법어로 발표하시니 곧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다. 이 대목에서 시국에 대한 감상, 이 말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개교의 표이며 최초 법어는 개교의 표에 따른 새 세상 건설의 대책과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렇게 등장하죠. 새 세상을 건설하는 큰 프로젝트, 계획,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처럼 정신개벽의 표어와 최초 법어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의 안목으로 바라본 미래에 대한 경륜과 포부다. 이렇게 이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어서 계속 이어서 원불교 교사에서 최초 법어의 내용을 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수신의 요법은 시대를 따라 학문을 준비하고 수양 연구 취사를 놓지 아니하여야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요. 제가의 요법은 실업과 근검저축, 교육과 의경교환, 도덕과 정치, 복종, 희망과 방법 참조를 주의하여야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룩한다는 것이요.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강자는 자리이타로 약자를 진화시키며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 강약이 서로 진화하는 길을 나아가야 상극 없는 세상을 이룩한다는 것이요.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이상 지식을 가지고 신용을 잃지 말며 사리를 취하지 말고 지행을 대조하여야 재생의세의 경륜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게 지금 최초 법어에 대한 원불교 교사에서의 부연 설명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말들이 나와요. 자, 이 최초 법어 상의 수신의 요법으로 뭘 하자냐면 이 내용을 보면 수신의 요법으로서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되게 한다. 새 세상의 앞으로 미래 세상 있죠. 미래 세상의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수신의 요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또 제가의 요법은요, 뭐냐? 제가 요법을 통해서 새 가정, 새 국가를 이룬다. 뭔가 미래 세상에 맞는 이 안락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이 제가의 요법을 해야 된다. 또 그런 그 가정을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이 국가의 계획마저도 이것에 따라야 된다. 거창한 프로젝트입니다. 거창한 프로젝트. 그리고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으로 뭘 하자 하냐면 상극 없는 새 세상을 이룬다. 이 계획이에요. 세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쟁 않고 뭔가 상극이 없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이 실행돼야 된다. 또 상극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프로젝트로서 강자역자 진화상 요법을 우리는 제시하고 있다. 굉장히 그러면 이게 그 프로젝트가 거창하게 됩니다. 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으로서 뭘 하냐? 재생세의 경륜을 실현토록 하였다. 재생세. 이 지도자를 통해서 지도자가 그걸 준비해서 지도자는 뭘 해야 되냐? 재생세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어려운 생명을 건지고 세상의 그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경륜이다. 결국 이 말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경영하는 소태산의 가르침이 바로 최초 법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최초 법어는 인도상 요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상 요법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을 밝힌 것이지 이 최초 법어는 이 사람이 사는 이 12이해의 이 상황 바깥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회복 제24호 시창 21년 1936년 4, 5월 합본호에 이공주 수필에 나에게 가르치는 것은 인도상 요법이 주체이다라는 소태산 대종사의 법설이 나옵니다. 이 법설의 한 대목입니다. 내가 제군에게 가르쳐주는 법으로 말하면 신통 변화도 제2 문제로 두고 신통 변화는 밀어두겠다 이거야. 그건 관심 없다. 나한테는 첫 번째, 나한테 당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우선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행하여야 할 수신의 요법, 단체와 여기서 단체라고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예요. 이건 이제 제가 요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단체의 진화상 요법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등을 주체로 하여 가르치나니 그 가르치는 대로만 공부하여 나아간다면 복족, 복이 충분하고 해족, 해가 넘치고 복족, 해족을 얻는 동시에 중간 생략하고요. 자고로 떳떳한 도를 놓고 요행수나 바라는 것은 소인의 지시요 우자의 행위니라.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그 뜻이 인도, 사람이 떳떳이 가야 될 그 떳떳한 도를 가라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는 길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고요. 이처럼 최초 법어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서 사람이라면 떳떳이 밟아가야 할 인간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초 법어에는 이런 쌍에 기반한 사은사유 사막팔조의 원형이 배어 있는데요.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수신의 요법과 지도인의 준비할 요법은 사막의 원형, 사막으로 이렇게 교법적으로 이렇게 정리되기 전에 사막의 원형이 그 안에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가 요법과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에는 사은사유의 요소가 거기에 배어 있고 그 어떤 그 원초적인 내용들이 거기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 법어에는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구도 입정에 따른 대각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 그중 여러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강자역자 진화상의 요법은 소태산의 입정 처음에서 우러나온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태산 25세 무렵에는 이 일을 장차 어찌할 거라는 의심 자체마저도 있게 되는 돈망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소태산의 입정 과정은 뭐냐면 의심이 뭉쳐 의심과 하나가 되는 의심 이외의 어떤 것도 거기에 끼어들고 붙을 수 없는 그 자리에 들어서는데, 이러한 의심에 든 상태는 드디어 그 의심 자체마저도 찾아볼 수 없는 입정 동망의 경지에 들게 됩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요, 대종사님이 이 경지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밤낮으로 염원했던 의심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심 미해결의 심사미정이라 해요. 이 마음의 일이 정해져 항상 이게 뭐가 잘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답답함도 이 자리에서는 탈락돼 버린 거예요. 또 아드르 대종사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대종사의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의 소원 성취를 이렇게 간절히 바랐는데 대종사님 입장에서 부친의 기대에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친의 기대에 대한 송구함이 있었어요. 항상 그 송구함도 녹아내리고 나라를 잃은 그 서러움도 승화되고 나라를 지키려다 쓰러지고 다시 나라를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 피눈물 나는 현장에서 느낀 온갖 한계와 원망이 다 떨어져 나간 그래서 새로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입정의 차원을 통해서 그것을 나몰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경지로 들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이 구사고행을 했던 19세 이때만 해도 의병이 길룡리 옆에 천정리에서 일본 군대들하고 의병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대종사님 진짜 목전에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 입정 체험은 약자의 서러움도 회원되었고 약자라는 그 한계도 거기서는 그렇게 초월되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웃의 아픔도 녹아났으며 이제 소태산의 안목은 강자와 약자가 다 진화되는 길에 들어서야 되고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이 동포운으로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정 체험이 있기 때문에 동포운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강자와 약자라는 대립의 한계가 터져버렸던 겁니다. 약자의 울분도 녹아나고 강자도 진정한 강자로 진화시킬 제도의 대상으로 소태산 대종사는 품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도 결국은 이렇게 입정 체험에 기반한 것으로 강자라는 갈등과 이 강자와 약자라는 이 특히 약자 입장에서 대종사님 약자지 않습니까? 약자 입장에서 이 갈등과 억압과 이 한탄 또는 탄압과 복수 등 그 일체를 해원해서 새로운 경지로 새로운 길로 소태산 대종사는 나아갔다. 이건 대각의 안목에서 우리는 이해해야만 되는 그 길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후 처음 시작하신 이 8인 제자. 처음에 8인 제자를 보면 우리가 저희 어릴 때만 해도 8, 9인 제자 그랬어요. 지금같이 9인 제자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요. 8, 9인. 이게 사실은 8, 9인 제자가 맞습니다. 여기는 정산종사는 법인기도 때 참석했지 그 앞에 그러니까 방언공사 이런 데는 직접 참가자가 아니니까요. 8, 9인이라 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8인 제자와 함께 저축조합을 이루고 무산자들이 거기 있던 분들은 다 무산자들이에요. 재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산자들이 없이 살면서도 지금 가진 거를 가지고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불려 더불어 사는 길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이 자리타의 상조의 길을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제시하고 개척을 합니다. 이것도 입정과 그 깨달음, 대각의 안목에서 펼쳐지는 세계입니다. 이러한 소태산의 구도와 대각은 나중에 자력양성, 자리타법 이런 법으로 다시 이게 전개가 됩니다.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과 또는 제가의 요법에 이런 모든 소태산의 그 구도와 입정과 대각의 이런 내용이 다 녹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법원은 소태산의 구도와 입정과 대각의 체험에 의해서 탄생된 것이다. 그래서 최초 법을 읽을 때는 항상 소태산 대종사의 구도의 삶을 우리는 항상 쳐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소태산에게 있어 제가의 집가자 쓰죠. 가는 단순히 부, 모, 그 다음에 자녀의 이 삼각형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실업과 교육과 의견교환과 정치와 종교를 아우르는 이 정교동심을 포괄하는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열린 관계다. 교육을 책임지려고 하고 실업을 세우려고 하고 직업을 튼실하게 하려고 하고 서로 의견교환을 하고 이 정치의 스승, 종교의 어떤 그 규칙 이런 것을 아울러서 잘 가정에서부터 잘 배양하려고 하고
이러한 관계 형성이 되면 미래 사회는 전부 다 제가의 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소태산의 이 법은 미래로 펼쳐지는 그러한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정전 최초법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최초법을 보면은 수신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꼭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 말이 꼭 나옵니다. 이게. 그러나 사실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의 이 논리 구조 속에는 가족윤리를 사회윤리와 연속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는 가족윤리와 사회윤리가 어떨 때는 아예 그냥 관계가 없어요. 단절되고 어떨 때는 일부 관계가 되고 어떨 때는 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게끔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윤리와 국가윤리는 연속적으로 연결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윤리와 사회윤리는 중충적입니다. 서로 관계를 미치며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이런 윤리 구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각 층위의 가치가 각자마다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을 하면 개인 수양 다음에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국가를 다스리고 이런 단순한 일방의 관계로만 이 최초법원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결국 최초법의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그리고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과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은 중충적이에요. 그러니까 층이 여러 층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인 관계이면서는 또한 각자 층위의 독자적인 노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신을 잘해야 제가와 치국을 잘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치국을 잘한다고 꼭 수신을 잘한다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각 층마다는 또 각 층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즉 최초법원은 그러니까 집안 관리를 잘 못했다고 그 사람이 국가의 어떤 정책을 잘 못한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것대로 또 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최초법원은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상의 요법, 지도인에서 준비할 요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계단같이 이렇게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 수양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사회활동을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구조는 서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 구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법을 굳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하고 연결한다고 하면 제가의 요법은 제가와 치국에 걸쳐 있다고 한다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과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은 치국과 평천하에 연결되어 있다. 좀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기교서 중 하나인 불법연구의 통치조당규약 제10장 단원의 권리와 의무 6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본회의 최초법을 일일이 실행하라.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수신 제가, 사회, 국가, 세계 다스리는 법률과 관계 있는 내용인데 결국 최초법원은 소태산의 구도와 대각에 따른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운영할 구체적인 안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초법원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세상의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새 가정, 새 국가가 되게 하고 상극 없는 세상을 건설하고 재생의세의 경륜을 펼친 그러한 대책이요 계획이라는 겁니다. 또한 최초법원은 인도상요법, 떳떳한 도를 인간으로 오면 떳떳한 도를 밟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전이야기꾼 방길튼 교무였습니다.